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창입니다. 이제는 ADHD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많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이런 건데 그것을 줄여서 ADHD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 집중력 부족과 행동 과잉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린이들 보면 100명 중에 그저 한두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20, 30년 지난 동안에 이제는 이 아이들 중에 3% 내지 5%가 100명 중에 3명 내지 5명이 이 ADHD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6%까지 올라가요. 이 100명 중에 6%면 옛날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한 60%가 어른이 되어도 계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0%는 어른이 되면서 집중력 장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 집중하는 것과 이 과잉 행동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60%가 어른이 돼도 계속되는 것은 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과도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보면 이것이 대개 그 유전성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20%를 그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환경 중에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 많이 작용해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면 공부에는 집중력 장애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을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이 ADHD가 통계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이 그 임신 중에 만약에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지 또는 임신 중에 코카인이라든지 어떤 약물을 남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환경으로 인해 태아 중에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ADHD 같은 이런 평생 가는 그런 병에 이미 타고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상은 물론 머리를 충격을 받았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외상도 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든지 또는 어떤 섹슈얼 어뷰즈를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참 독성 환경 때문에 그 중에는 이제 납 중독도 있고요.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뇌염을 앓았다든지 또는 차일드 어뷰즈를 가졌다든지 그러니까 어린이 학대를 받을 때 가정 폭력이 있거나 이혼을 경험했다든지 특히 이제 부모가 이혼했을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이 정신 집중을 못하게 하고 아주 불안하게 하고 행동 과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정세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부산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참을성이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줄을 서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기다리는데 자기는 새치기를 하고 앞에 가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숙제 시간이나 이런 데서 그 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걸립니다. 집중을 못하니까 홈워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끝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조금만 뽀시라고 하면 그만 그쪽으로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충동적이고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숙제 같은 걸 많이 까먹어요. 특히 이제 이 세수라든지 양치라든지 늘 에브리데이 하는 루틴에 대해서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의 자극에 취약해서 가령 자기는 지금 수학 공부를 하다가 옆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그만 수학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그러나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집중을 잘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면 옆에서 TV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또는 다른 음악이 있어도 그 음악에 정신이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한 아이들은 물론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너무 쉽게 정신이 팔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대개 이제 행동 과잉은 호전이 되는데 이 충동성이라든지 이 집중력 부족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장 생활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자기 맡은 일을 잘 마치지 못하고 자꾸 딴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 약물 남용이라든지 이런 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치료는 물론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탈린이라든지 이 포칼린, 덱스트럼 앰페타민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약들이 다 이 정부에서 다 감시 대상인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아이들이 남용하고 또 이런 약들을 쓰는 아이들 중에 다른 약물 남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처방은 특별히 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나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달치 그런 약만 주지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약을 타러 왔다면 이 아이는 약물 남용일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렇게 트라이해보는 약들이 이제 징크라든지 오메가3, 뭐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은 만약에 이런 성분에 대한 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금속 치료로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인이 심리적으로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집중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과거에 무슨 이 특별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는 심리 치료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같이 음악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이나 무용 또는 여러 가지 놀이 치료를 합니다. 또는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그래서 여러 가지 오락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 ADHD가 있었던 그런 아이들, 정신 집중 부족, 행동 과잉이 있던 그런 아이들이 이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이런데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 여러 가지 불안증, anxiety disorder가 많이 생깁니다. 또 약물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약들 자체가 조금 그런 습관성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한 가지 손대면 또 다른 약, 비슷한 약, 다른 마약 계통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행동 과잉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운동이나 그런 것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 8관왕을 달렸던 펠프스라는 이 사람은 어릴 때 이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영에 집중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수영 선수가 됐죠. 물론 그 후에도 이 사람도 이 마약 중독 이런 소문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상당히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ADHD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 갈수록 이렇게 우상이 자꾸 많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ADH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다시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하면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ADHD와 또는 영적인 ADHD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